안녕하세요, 추너입니다. 사실 이전에 제가 올린 지 꽤 된 영상인데 행복주택에 제가 입주를 하게 되면서 그것과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행복주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분들이 많으셨는지 그 영상으로 인해 저를 굉장히 구독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영상을 뭐라도 찍어서 그분들에게 또 다른 정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고 적어도 이제 겨울과 봄, 여름 정도는 여기서 경험을 해보고 제가 느꼈던 점들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알려드릴까 해요. 하지만 여기서 먼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제가 이제 영상을 찍기 전에 다른 분들의 장단점 영상을 꽤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반드시 일치는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무엇이든지 케바케 사바사라는 말이 있듯이 행복주택 역시 마찬가지로 공통된 부분도 분명히 있겠으나 공통되지 않은 장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너무 제 영상만 보고서 막 믿지는 마시고 제 영상도 보고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더라,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방식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장점 그 첫 번째,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합니다. 사실 행복주택 공고를 보시고 가격을 보시다가 실망을 하신 분들도 많다고 해요. 뭐 월세 한 3만 원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행복주택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근데 그 공급 가격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 대비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가가 정말 높은 지역의 한복판에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주변 시세 대비 3분의 1 가격이라고 해도 분명히 높을 수밖에 없는 금액이겠죠. 제가 사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행복주택이 단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주택 단지가 1단지, 아닌 단지가 뭐 2, 3단지 이런 식인데, 완전히 똑같은 평수 오피스텔의 가격을 봤는데 저랑 보증금이 완전히 똑같은데 금액이 4배 이상 비쌌습니다. 월세 기준으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액면가만 보고 와 여기 생각보다 비싼데?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니까 내가 이 지역에 살아야 된다면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구나 정도로 접근을 하면은 지가가 낮다는 첫 번째 장점이 본인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 그 두 번째로는 건물의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고향이 좀 멀리 있어서 서울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원룸을 한 3군데를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살았던 원룸이라고 하면은 가격을 맞추다 보면은 다 허물어져 가고, 근데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시작한 지 그렇게까지 오래된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건물의 상태가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게 정말 많기 때문에 상태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장점은 건물의 컨디션이 좋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장점 세 번째, 편의 시설이 훌륭합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헬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 헬스장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설이 너무 훌륭합니다. 어지간히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라면 본 적도 없을 만한 부위에 머신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공을 들여가지고 잘 갖춰놨습니다. 심지어 뭐 트레드밀도 4개나 있고 사이클도 3개? 그래서 이제 유산소부터 웨이트까지 골고루 즐길 수 있도록 아주 헬스장을 잘 갖춰놨더라고요. 이런 헬스장 가격이 월 4,000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좀 신나서 열변을 토한 건 헬스장이긴 한데 그거를 제외하고라도 여기에 이제 독서실이 있어가지고 월 10,000원의 이용료를 내면은 입주민의 경우에는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경로당이 있고 입주민 전용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자녀가 있으시다면은 더욱더 끌릴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장점 세 번째로 편의시설이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 네 번째, 그 네 번째가 뭐가 있냐고 하면은 시설의 관리가 정말 훌륭합니다. 자꾸 시설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다 다른 거예요. 일단 시설 관리가 훌륭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헬스장을 이렇게 갖춰놨어도 거기가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환경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께서 아파트 복도뿐만이 아니라 헬스장, 독서실 어디 할 거 없이 매일 관리를 해주세요. 심지어 분리수거 시설도 저희가 총 5개 동인데 그 분리수거 시설이 한 3개 정도가 갖춰져 있을 정도로 깔끔한 환경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룸에 보면은 쓰레기가 쌓여있는 그런 풍경만 봤던 저에게는 좀 뭐랄까 더욱더 천국 같은 곳이고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번째는 넓은 주차 공간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곳의 원칙은 한 가구당 한 대밖에 등록이 되지가 않아요. 그 외에는 등록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꽤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구에서 차가 한 대 이상 있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심지어 여기 모집하는 형태가 대학생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없는 가족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하 2층으로 주차장이 나뉘어 있는데 밤에 들어오더라도 지하 1층에 저는 주차를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편한 점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살면서 모든 것이 장점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어떤 걸 꼽아서 장점을 말씀드리려니까 힘든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만족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치만 또 이제 단점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섭섭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살면서 느꼈던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단점 첫 번째라고 하면은 이거는 확실한 단점인 것 같습니다. 옵션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있었던 옵션이라고 하면은
도어락, 가스레인지, 그리고 가스레인지 위에 달려있는 후드, 보일러, 이 정도가 전부였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의 영상을 찾아봤더니 도어락조차 없어서 자기가 설치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일단 옵션이 상당히 적다는 부분입니다. 초기 진입 비용이 매우 많이 깨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돈을 내고 따로 달았던 게 벽걸이 에어컨,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 이 정도는 살아가는데 없으면 조금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 이거를 구매하는 데만 해도 몇십만 원이 깨졌고, 옷을 보관할 공간, 그 외에 수납함, 탁자, 침대, 식탁 이런 거를 사는데도 거의 돈 100 가까이 깨졌던 것 같습니다. 뭐 직장을 다니면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은 몇 달이면은 이게 회복이 될 만한 수준의 금액인데 수입원이 마땅히 없는 분들, 그리고 뭐 대학생들에게는 좀 큰 부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 그 두 번째라고 하면은 비싼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영상 몇 개를 찾아봤는데 모든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꼽는 부분이더라고요. 우선 제가 받았던 관리비 내역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일반 관리비가 29,290원, 그리고 뭐 전기 제가 사용한 거니까 이거는 뭐 8,300원 가량, 그리고 청소비 12,930원, 경비비 9,740원, 시설 유지비 1,370원, 승강기 유지비 1,970원, 오물 수수료 390원, 소독비 590원, 승강기 2,100원, 수도 5,100원, 그리고 공소료 300원, 그리고 제가 비싼 경비 이용 4,000원, 이제 총 청구된 금액이 75,820원이에요. 사실 월 단위로 낸다고 하면 이게 꽤 큰 금액인 거는 맞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장점에서 이면이 있는 거죠. 시설 관리에 참 열심히 투자를 한다라는 거에 반면에 그거에 대한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부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 근처에 살았다고 하면은 이 월세의 이 관리비 이걸 다 합친다고 한들 이 근처에 절대로 살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이 정말 좋다면 그거를 이제 관리를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지만 여기서는 뭐 분리수거부터 막 헬스장을 가면은 지저분하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그런 모든 관리를 다 해주시는 비용, 게다가 저는 헬스장을 아무리 싼 데를 찾아도 집 근처에서는 월 5만 원 이하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금액까지 4,000원으로 확 줄어버리니까 저에게는 너무도 큰 이득이고 전혀 부담이 없는 금액이 되더라고요. 뭐 이거는 제가 정신승리를 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 그리고 단점 세 번째, 이것도 공통적으로 좀 많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층간 소음과 이제 옆집으로 인한 소음이 생각보다 심하다라고 하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공비를 아꼈기 때문에 층간 소음이 심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소음이 확실히 있는 건 맞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복도 형식으로 이렇게 한 라인에 뭐 가구가 한 7, 8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일단 복도에서 들리는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복도식이라고 하면은 양 옆집으로부터 나는 소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의 경우에도 뭐 저는 건물이 낙후돼서 소음이 났다기보다는 행복주택의 특성상 신혼부부가 상당히 많아요. 그 말인즉슨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기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쿵쿵 소리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좀 끝없이 나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저는 뭐 아기가 있는 집이라면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저는 너무 좋은 이웃분들을 만나가지고 집에 아이가 있으니까 소음이 조금 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잘 시키겠으나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제 집에다가 편지랑 선물까지 놓고 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소음이 그렇게 거슬렸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소음이 있는 것은 팩트. 그리고 단점 네 번째를 말씀드리면 주변으로부터 임대아파트 단지에 대해 안 좋은 시선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제가 절대로 겪어보지 못한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한 적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제가 사는 아파트는 단지 자체가 임대단지이기 때문에 단지 외의 사람들을 마주칠 일이 없었거든요. 그치만 한 단지에서 한 동만 임대를 쓰는 경우에는 옆 동들로부터 좀 안 좋은 시선 그리고 뭐 시설들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참 속상한 부분 같은데 일단 저는 그 점을 직접 느껴보지는 못했으니까 공감을 완전히 할 수는 없겠네요. 뭐 그걸 제외하고 제가 느꼈던 뭐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행복주택 사업 특성상 좀 사회 각계 각층에 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약간 군대 같아요. 내가 평생 만나지 못했던 삶을 살아오던 사람들도 만나는 거고 왜 그런 점을 느꼈냐면은 그 이웃 간의 분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층간소음으로도 분쟁이 있다고 하고 저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몇 동에 몇 호에 무슨 분쟁이 있어가지고 경찰이 찾아왔다더라 이러는 경우도 있고 다른 곳에 비해 마찰이 많다라는 느낌을 느끼기는 했습니다. 이거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모두에게 적용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런 점들이 좀 특이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장점과 단점을 조금 어거지로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실제로 제가 거주를 하면서 느낀 것들이니까 일단 이렇게 느꼈다는 사람도 있더라 정도로만 봐주시고 영상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는 곳마다 다를 것이고 본인들이 겪는 장점이나 단점, 문제점, 생각들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만 보고 너무 그렇다더라 하지는 마시고 다른 분들의 영상 또는 뭐 아니면 정리된 글 같은 것들을 찾아보시면서 한번 같이 참고를 하시면은 저는 이제 사례 중에 하나로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룸투어를 정말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집 청소가 귀찮아가지고 미루다 보니까 안 짓게 되더라고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청소를 해서 룸투어, 랜선 집들이 하는 영상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